안녕하세요. 놀란 공구들의 최경실입니다. 레밍턴 김풀 제초기 영상 사용 설명서의 세 번째 시간이 됐네요.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저희 놀란 공구들에서 준비한 선택사항들을 어떻게 교체하고 장착하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기계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연료인 휘발유겠죠. 지난번 영상 첫 번째 시간이었던가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레밍턴 RM12 로그 김풀 제초기의 연료는 휘발유만 사용합니다. 혼합유나 아니면 여타 다른 연료를 주입하면 안 되겠고요. 휘발유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기계이라는 점 꼭 양지를 좀 해주시고요. 휘발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혹 가다가 휘발유를 좀 오래된 장기간 보관했던 휘발유를 주유를 해서 좀 시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휘발유는 되도록이면 새 휘발유를 사용하시기를 좀 권고드리고요. 오래된 휘발유가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그 안에 약간의 습기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습기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습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스파크 플러그에 이제 이렇게 튀겨가지고 연소를 시켜야 되는데 발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새 휘발유를 쓰시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엔진 오일입니다. 엔진 오일의 종류는 5W30이나 10W30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들어가는 양은 약 600ml가 들어갑니다. 엔진 오일이 조금 적게 들어갔을 때는 아무래도 엔진의 윤활 적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엔진에 좋지는 않겠죠. 그러나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과다하게 너무 많이 넣었을 경우에요. 엔진 오일을 많이 넣었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앞에 그 머플러, 여기가 머플러인데요. 이 머플러에서 흰 연기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다가 만약에 머플러 쪽에서 흰 연기가 나온다면은 기계를 바로 꺼주세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통상적으로 이런 내연기관에서 엔진 오일이 너무 많이 들어갔을 때 흰 연기가 날 정도로 엔진 오일이 과다 주입이 됐을 때 마력수를 잃기 때문이에요. 보통의 경우 과다 엔진 오일을 주입하고 30분 이상 기계를 작동을 시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력의 30% 정도를 영구히 잃는다. 그건 회복이 안 되거든요. 작업을 하시다가 만약에 머플러 쪽에서 흰 연기가 나온다면 바로 끄시고요. 당황하지 마시고 엔진 오일을 덜어내 주세요. 적정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엔진 오일은 600ml가 들어가고 너무 과다 주입했을 때 머플러에서 흰 연기가 나온다. 그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기계를 얼른 끄시고 엔진 오일을 좀 덜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엔진 오일 교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요 엔진 오일 주입구가 있죠. 이 뚜껑을 여시고 기계를 이쪽 그 엔진 오일 뚜껑이 있는 쪽으로 기울여서 완전히 오일을 빼내주면 되겠고요. 요 밑에 엔진 오일 배출구가 하나 있긴 있거든요. 나사로 돼 있어 가지고 있는데 그쪽으로 엔진 오일을 뺐을 경우에는 좀 지저분하게 빼지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그 나사가 좀 마모됐을 때 나중에 엔진 오일이 누유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가장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은 기계를 이렇게 옆으로 뉘어서 이 엔진 오일 투입구 쪽으로 오일을 토해내서 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했을 때 엔진 오일이 제일 많은 양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엔진 오일의 교환 주기는 개인 사용자인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경업체랄지 아니면 벌초업체 이와 같이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한 3개월, 2개월 이 정도에 한 번씩 갈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려야 될 내용은 에어필터가 되겠네요. 에어필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계를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에어필터가 상당히 중요하죠. 에어필터는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렇게 플라스틱 검정색 케이스로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에어필터가 있는데요. 에어필터는 재질은 종이입니다. 종이 에어필터예요. 작업하시고 나서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케이스에서 빼서 털어주시고요. 털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마 작업하시고 나면 이쪽에 먼지 같은 게 좀 많이 쌓일 텐데 그냥 털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에어 컴프레셔가 있는 데서는 에어로 불어주시면 좋겠는데 털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은 먼지가 많이 낀 거는 상관이 없는데 오일이 얼룩진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오일이 얼룩진 경우에는 공기 투과율이 적기 때문에 완전 연소가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일이 많이 이렇게 얼룩이 진 경우에는 이 에어 필터를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에어필터는 제가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전화 주셔서 주문하시면 바로바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필터가 오일에 오염돼서 얼룩이 진다. 왜 그럴까 원인을 아셔야 되겠는데요. 오염이 되는 이유는 기계의 이제 엔진 오일이 에어필터 반대쪽에 있습니다. 기계를 사용하시면서 에어필터 쪽으로 많이 기울여진 상태. 엔진 오일이 들어가는 투입구 쪽은 괜찮은데 에어필터 쪽이 낮은 위치에서 기계를 오랜 동안 사용하시다 보면은 오일이 여기 이쪽에 있거든요. 에어필터는 이쪽에 있고 오일이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캐브레터를 거쳐서 에어필터를 적시는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기계를 에어필터가 지면에 낮은 지면에 위치하지 않도록 장시간 그렇게 사용하시면은 아마 얼룩지는 거는 많이 사전에 예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계는 원래 연소가 좀 완전 연소를 지향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연료 효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연기가 나지 않는 기계예요. 그런데 연기가 두 가지 경우에 납니다. 하나는 흰 연기가 나오는 경우, 하나는 검은 연기가 나오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외에는 연기가 날 일이 없어요. 자, 흰 연기가 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진 오일이 과다 주입돼서 나오는 연기이기 때문에 기계를 끄시고 엔진 오일을 덜어내서 적정량의 오일로 맞춰주신다는 거, 그 내용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검정 연기가 나온다, 검은색 연기가 나온다 그럴 때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때는 무슨 의미냐면은 에어필터가 너무 이물질이 꽉 차 있거나 오일 같은 걸로 오염이 돼서 공기 투과가 좀 적게 돼 가지고 공기 양보다는 휘발유가 더 많이 들어가서 불완전 연소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때는 뭐 기계에 큰 지장은 없어요. 기계를 멈추시고 에어필터를 청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캐브레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혼합유를 쓰지 않고 휘발유만을 쓰는 사행정 엔진이기 때문에 캐브레타가 그렇게 자주 문제를 일으키거나 애로사항을 일으키는 그런 종류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래도 캐브레타는 항상 청소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 안에가 깨끗해야 되는데 기계를 오랜 동안 사용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캐브레타에 이물질이 끼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 되겠죠. 그거 뭐 당연한 일이고요. 한 4, 5년 쓰셨다 그랬는데 시동 걸기가 좀 힘들다. 그럴 때는 캐브레타 청소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 하시기에는 안에 작은 부속품들이 있고 또 작은 스프링 같은 것들이 있어서 캐브레타의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분해를 했을 때 안에 있는 부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다시 캐브레타 전체를 구입을 해야 되니까 비용 손실이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기계는 복잡한 기계가 아니고 더더군다나 이 캐브레타는 아주 범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공구 수리상 가셔가지고 캐브레타 청소를 해달라고 의뢰하시면 그렇게 비싼 값을 안 드리고도 청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계의 토크를 어떻게 좀 올릴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이에요. 풀이 너무 빽빽하게 있다든지 아니면 갈대와 같이 군락으로 되어 있는 그런 풀들을 제초하기 위해서는 토크가 좀 더 필요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시면 토크를 좀 올려주시는데요. 자, 그러면 토크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클로즈업 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에어필터죠. 에어필터 옆쪽으로 제가 빨간색 표시를 해놨는데요. 보이시죠? 스프링이
위아래로 서 있고요. 요 스프링이 위아래로 서 있고요. 요 스프링 위에 걸려 있는 요 판, 빨간색 보이시죠? 빨간색 제가 매직으로 칠해놨는데요. 요 판을 위쪽으로 벤치 같은 거로 잡으시고서 2mm 정도까지만 올려주세요. 토크 올리는 방법 말씀드렸는데요. 기억하실 것은 너무 많이 쇠판을 올리면 기계에 좀 무리가 가요. 그래서 엔진을 오래 사용할 수 없거든요. 2mm 정도까지가 상한선이니까 그 정도까지만 올리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으로 이제 6번째가 되겠네요. 겨울철에 어떻게 보관하는가 하는 보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를 다 쓰시고 겨울철에 보관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휘발유를 다 태워줘야 됩니다. 휘발유를 태운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기계를 시동을 걸은 뒤에 스스로 꺼질 때까지 시동을 계속 켜놓는 거를 휘발유를 다 태운다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엔진 오일은 교환해서 보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겨울철 보관법은 두 가지예요. 준비사항은 첫 번째로는 휘발유를 완전히 태워준다. 태워준다는 의미는 연소가 다 될 때까지 시동을 켜놓고 놔두는 거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는 엔진 오일을 교환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보관은 뭐 아무래도 실내가 좋겠죠. 눈, 비 맞지 않는 곳에, 습기가 비교적 적은 곳에, 그런 곳에 보관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상태로 두셔도 되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계를 세워서 이런 식으로 보관하는 걸 전 선호합니다. 겨울철에 보관할 때는 이렇게 세워서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레밍턴 김풀 제초기 영상 사용 설명서 1, 2, 3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모쪼록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프로젝트를 세우면 또 다시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